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노화 기초연구와 피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Threonine boosts healthspan in C. elegans by attenuating ferroptosis and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use longevity 라는 제목으로 필수 아미노산인 스레오닌의 식이제한 모사, 건강 장수 효능 기전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 유수의 이제 IT 기업들, 우리가 보도 아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칼리코라는 생명공학 기업을 설립을 따로 했고, 아마존도 이에 발맞춰서 최근인 2021년에 알토스라는 기업을 성립할 정도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히 이들 기업들은 노화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노화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화 시장을 보면은 노화 시장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포션적으로 식이 보조제나 의약품 등의 포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코로나보다 더한 대격변이 온다. 이것이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불리는 노령층의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축의 전환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고, 또한 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은 현재 80세, 90세보다 훨씬 증가한 142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 노년 인구들이 증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 안티에이징 시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항노화 시장이 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포션적으로는 이 식이보조제나 의약품, 결국은 저희가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서플리멘트를 섭취함으로써 이 노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의 분들이 청중으로 대부분 계시겠지만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키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축적이 되고 이것들이 신체적 그리고 뭐 사회적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쇠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노화라는 단어가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펑션들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의 질병들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흔히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화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나이, 저희가 1년이 지나면서 한 살씩 먹어가는 나이와 저희 몸의 신체의 나이, 바이올로지컬 에이징 등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생물학적 나이가 저희가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와 정확히 비례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이제 항노화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니즈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에이징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뭐 여기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분자들이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리페어 시스템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에너지 생산 등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신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기전이나 여러 가지 시그널링들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의 마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 기전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전들이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노화 기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칼로리 제한입니다. 이 유명한 실험으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영장류에 가까운 침팬지를 가지고 칼로리 제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이제 단순히 저희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 양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이러한 칼로리를 제한을 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쫓는 추적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장기가 10년 이상에 걸친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이 칼로리 제한을 섭취한 군에서는 좀 더 젊은 표현형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칼로리 제한의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제한에 큰 포커스를 둘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평균 수명들이 긴 동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효율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생성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노화 연구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처음부터 생각이 해왔던 것이 이 만화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선두라는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선두를 보게 되면 어떨 때 등장을 하냐면 이 드래곤볼의 뭐 손오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 적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 선두라는 콩을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체력이 확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싸우기 좋은 상태로 되는 이런 장면에 선두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손오공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거 하나를 먹으면 10일은 배가 불러 라고 말을 하고 이 개념에서 저는 비슷한 개념을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가 물론 이제 음식을 먹는 즐거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먹고 배고픔을 좀 덜 느끼게 돼서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이제 칼로리 제한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게 먹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많이 오겠죠. 이 칼로리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칼로리 제한을 이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는 개념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물질을 반대로 섭취함으로써 이 칼로리 제한과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으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고 이러한 물질을 혹시나 있다면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에는 솔크 연구소의 로널드 에반스 박사님이 이 가상의 음식 역할을 할 수 있는 펙사라민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하셨고 주창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 활동도 이어가고 계신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글에 설립한 칼리코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노화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칼리코라는 회사의 이제 CTO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신시아 캐논이라는 연구자를 앉혀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이제 노화의 모델 동물 중에 하나인 C. 엘레강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이 신시아 캐논은 이 C. 엘레강스 연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로서 2002년도에 이러한 논문을 네이처에 출판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상당히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가 저희가 많이 생각해 왔었던 개념이긴 한데 어떠한 유전자들의 역할을 제한을 하거나 오히려 활성화를 시켰을 때 실제적으로 이 오르가니즘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있어 왔고 신시아 캐논은 이 CL 양성에 존재하는 유전자 중에 DAP2라는 유전자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인슐린 시그널의 리셉터에 해당하는 유전자인데 요것에 변이를 일으키고 넉다운인데요. 그런 뮤턴트를
수명을 측정함으로써 2배 정도의 수명 연장 효능을 보이는 연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이 노화동물 CL양스에서는 여러 가지 수명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것들이 대부분 인간에도 비슷한 기능이나 올소록으로서 많이 보존이 되어 있으면서 인간의 노화 연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유전자들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서트원이나 클록이나 클로소 등의 유전자들이 이 노화 모델 동물인 시엘레강스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화 모델 동물인 시엘레강스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노화에 관여하는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칼로리 제한, 칼로리 리스트릭션과 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다이어트 리스트릭션 패스웨이 등에 관여하는 이트2, 다프2, 다프16 이러한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또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관여를 하는 UPR 패스웨이 등이 존재를 하고, 또 히트 쇼크 팩터 HSF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고, 최근에 이제 곽강을 많이 받았던 서투인이 존재하는 NAD 서투인 패스웨이 등이 이러한 유전자들로 존재를 함으로써 유전자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실내가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패스웨이들을 유전자들의 넉다운이나 과발현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이 대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메타볼릭 알터레이션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메타볼릭 알터레이션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특정한 메타볼라이트나 어떠한 특정한 대사 패스웨이가 노화에 어떻게 작용을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상당히 적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서 우선 이 시엘레강스에서 칼로리 리스트릭션 조건과 이트2라는 뮤턴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트2라는 뮤턴트도 시엘레강스의 이제 입의 연동 운동이 느려진 뮤턴트인데요. 이게 느려짐으로써 칼로리 리스트릭션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2라고 기입된 것이 컨트롤군인데요. 이 컨트롤군과 DR군, CR군의 비교를 통해서 우선 대사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사체 변화를 살펴보면 물론 이제 칼로리 리스트릭션이 적게 먹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상하는 패스웨이 등이 작용을 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나 TCA 사이클 또 지방산 합성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CR 연구에서는 감소된 메타볼리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쪽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크게 발상의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소를 하는데 이 조건에서 증가를 하는 대사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10개 남짓한 아이들을 포커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NAD 플러스나 글루타치온 같은 유명한 녀석들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특이적으로 이 스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항상 이제 바이오 연구에 나오게 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제한 조건에서 스레온이 증가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명 연장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 스레오닌이 원인 물질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스레오닌을 농도별로 시엘레강스에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농도 범위 100에서 400 마이크로몰 정도에서는 유의하게 수명 연장 효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섭취 실험과 비슷하게 고농도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효과들이 상쇄가 되고 또 엄청난 농도에서는 다시 독성이 발현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수 연구를 진행을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수명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노화 연구에서는 장수 연구의 목표로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이 건강한 기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증가하는지 어떤지를 보는 것이 상당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 수명이 증진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봐서는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 셀레앙스에서도 건강 수명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들을 스레오닌 섭취 시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D0, D5 쓴 것은 이제 데이 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셀레앙스 내에서도 이 스레오닌이 감소하는 결과를 우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스레오닌 수명연장 효능이 보였던 스레오닌 농도를 처리를 했을 때 셀레앙스에서 볼 수 있는 에버리지 스피드, 내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중성 지질의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 이것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인데 이것에 증가하는 것과 이제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나 카탈레이즈의 활성이 똑같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려졌던 항노화 물질들을 처리했을 때도 스레오닌의 농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뤄보아서 이 스레오닌의 섭취가 헬시 에이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전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스레오닌의 생합성 기전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시리안스 내부에서는 이제 글라이신 등을 통해서 요 R102.4 효소를 통해서 스레오닌의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스레오닌의 카타볼리즘에 스레오닌 디아미네이즈와 스레오닌 디하이드로티네이즈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트2와 DR의 RNA 시퀀싱 결과로서 이러한 공통적인 유전자들에서 이러한 효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세 가지 효소 중에는 이 TDH 효소가 클리어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노화가 될수록 이 스레오닌의 카타볼리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 제한 조건에서는 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짐으로써 이 스레오닌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이 효소의 RNA를 통해서 이 효소를 넉다운 시켰을 때 셀레앙스의 수명이 증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 지표들, 에버리지 스피드나 TG의 감소나 항산화 효소의 증가 등이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셀레앙스의 바디 사이즈, 그러니까 성장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스레오닌의 섭취와 그리고 이 스레오닌 디하이드로티네이즈의 효소의 RNA를 통해서 건강 수명 증진이라는 효능을 얻었기 때문에 이 N2와 TDHSI 조건에서 마타 또 RNA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 공통적으로 이 효소의 넉다운에서 증가하는 셀레언스의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사인자로서 다프16과 HSF1을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프16은 아까 신시아 캐논 연구에서 언급된 다프2와 같이 인슐린 시그널링의 최하부에 위치하는 전사인자이고 이 HSF1은 히트쇼크 팩터라고 해서 서머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전사인자가 이 스레오닌에 의한 수명 연장에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뮤턴트 어세이와 이 GFP 발현의 체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프16 뮤턴트의 TDH RNA를 쳤을 때 수명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TDH RNAi 효과에 의해서 이 전사인장인 다프16이 핵으로의 이행이 증가가 뚜렷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HSF1도 마찬가지로 이 HSF1과 없는 뮤턴트에서는 TDH RNAi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했고, TDH RNAi에 의해서 이 HSF1의 발현도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전사인자가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RNA 시퀀싱을 통해서 얻어진 이 두 가지 전사인자 하부에 있는 전사 산물 중에 4가지 정도가 공통 증가 산물로 동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 실험을 통해서 FTN1 유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TN1 RNAi 실험과 뮤턴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뮤턴트에 스레오닌을 쳤을 때도 수명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스레오닌에 의한 수명 연장에 FTN1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FTN1은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페리틴 단백질의 역할은 우리 몸 내부에서 철 이온을 캡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화가 되면은 이 페리틴, 철을 담지하는 역할이 점점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이 페리틴 밖으로 유리되는 철 이온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철 이온들이 관여하는 반응성이 높은 철 이온들이 관여해서 이 세포의 살을 일으키는 페롭토시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롭토시스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세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페롭토시스를 통해서 세포의 데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최근에 뇌 연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페롭토시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리틴이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페리틴의 발현도 자체를 보게 되면 페리틴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명을 보면은 이제 쭉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이 페리틴의 양 자체는 많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익스프레션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FTN1 뮤턴트에서는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뮤턴트의 RNAi, TDH RNAi나 스레오닌의 직접적인 섭취를 통해서 스레오닌의 농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이 페리틴의 익스프레션도 같이 증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페리틴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함과 동시에 반응성이 높은 철 2 플러스 이온이 감소를 한다는 사실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응성이 높은 철 이온이 감소를 함으로써 그 결과물인 과산화수소의 레벨, 그리고 GSH의 레벨, 그리고 페로토시스의 직접적인 마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리피드 페록시데이션 레벨 등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의 레벨이 스레오닌의 농도가 증가함을 따라서 같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GSH, 이 페로토시스를 막는 효소로 알려진 GSH는 증가, 그리고 리피드 페록시데이션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FTN1 뮤턴트뿐만이 아닌 페로토시스를 유도하는 유도제, 엘라스틴이나 DEM 등을 처리했을 때도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페로스타틴1이라는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와 비슷한 양상으로 같이 과산화수소 레벨은 감소를 시키고 GSH의 레벨은 증가를 시키며 리피드 페록시데이션은 다시 감소를 시키는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메커니스틱 패스웨이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 공통의 메타볼라이트들이 있게 되고, 이 중에 하나인 스레오닌, 필수 아미노산인 스레오닌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 스레오닌의 카타볼리즘에 관여하는 효소인 TDH를 억제하게 되면 이 스레오닌이 분해됨으로써 나타나는
메틸 글라이옥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는 패스웨이도 억제를 시켜주고 이 스레오닌의 서플리멘테이션이나 스레오닌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어떠한 처치를 통해서 스레오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노화에 관여하는 시그널 패스웨이 중에 전사인자인 다프16과 HSF1의 활성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사인자들의 전사 산물로서 대표적인 GSH나 항산화 요소인 SOD, 카탈레이즈 등이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ROS 등의 억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두 가지 전사 요소가 철을 담지 않은 단백질인 FTN1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이 FTN1이 활성화됨으로써 체내에서 돌아다니는 독성 아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반응성이 강한 철의 E 플러스 이온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철의 철 이온과 ROS로부터 유발되는 리피드 페록시데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스레오닌의 증가가 헬스스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노화 모델 동물의 C. 엘레강스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위에 고등 동물에서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고 논문 리뷰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바이오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스레오닌과 수명과의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수명을 하이펫 다이어트와 보통 시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농도도 같이 측정을 해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피메일 마우스, 하이펫 다이어트를 진행한 피메일 마우스에서 미드브레인에 존재하는 스레오닌 레벨과 마우스의 수명과 거의 클리어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특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L스레오닌이 미드브레인에 존재하는 농도가 포지티블리 코릴레이션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정리드리면 이 DR이 셀레어스에서 L스레오닌 레벨을 증가를 시키게 되고 이 L스레오닌의 레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서플리멘테이션이나 L스레오닌의 카타볼리즘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니비션을 통해서 스레오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헬스스판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헬스스판 증가의 기전으로서는 노화와 관련된 페롭토시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사인자인 다프16과 HSF1을 통해서 그 하단에 있는 FTN1, 페리틴의 익스프레션을 조절함으로써 페롭토시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라는 기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가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으로서는 이 L스레오닌이 어떻게 다프16이나 HSF1에 작용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마우스 데이터에서도 보시게 됐지만 미드브레인이라는 장기였듯이 뉴런이나 머슬, 인테스틴 뭐 이렇듯 티슈 스페시피시티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맨말이나 휴먼과의 릴리번스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논문이 잘 억셉이 되어서 에디터 초이스로도 선정이 되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들은 아래에 메일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